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의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국가정원 내 봄꽃들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시작해 전국의 상춘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따사로운 봄 기운이 완연한 순천만 국가정원. 원색의 색감을 뽐내며 화사하게 개화한 튤립들이 먼저 상춘객들을 맞이합니다. 재배 온실에서 키워 정문 입구에 옮겨 심는 손길도 분주합니다. 튤립이 지금 현재 개화가 빠른 품종들은 현재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서 4월 20일까지는 꽃이 만개해서 아름다운 경관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능수매길에는 매화꽃도 만개했습니다. 수양버드를 닮은 매화 능수매는 정원 내 완연한 봄의 기운을 만끽하게 합니다. 정원을 노랑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산수 위에 가장 먼저 봄의 기운을 전한다는 복수초. 당장이라도 꽃망울을 터뜨릴 것 같은 벚꽃까지 국가정원은 이제 봄꽃들의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은 전국의 상춘객들은 봄꽃과 함께 따스한 봄 기운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안해요. 자연의 그 느낌이 잘 살려줘가지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푸근한 마음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 구경할 거리도 많고 이제 가족들이 와서 같이 걸어 다니고 얘기하고 좋은 경치도 보고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순천만 국가정원 내 본격적으로 개화를 시작한 봄꽃들은 모두 75종의 17만 본에 이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 국가정원 내 봄꽃들은 이달 말쯤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시가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2018년까지 행동과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 등 원도심 지역의 74km 구간과 5,700여 가구의 가정관로를 새롭게 교체하는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을 최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공사에서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관 매설 공사도 병행해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가정과 점포에 개인 정화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쾌적한 생활 여건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여수 금호수도 해역에 대형 선박 통항이 금지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여수 금오도와 두라도 사이인 금호수도 해역에 50톤 이상의 유조선과 액화가스 운반선 등의 통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해역은 항로가 좁고 조류가 강할 뿐만 아니라 안개 발생 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선박 충돌 사고의 위험이 큰 지역으로 통항 금지 조치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총선 이슈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고흥과 여수 일부 지역에서는 다음 달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집니다. 그래서 저희 여수 MBC가 이번 보궐선거 예비 후보자를 소개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고흥 나 선거구에 출사표를 낸 후보들을 문형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4개 면지역 유권자 11,000여 명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고흥 나 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철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0여 년 동안 지방행정공무원을 지낸 박 후보는 생계 밀착형 정책을 펴는 친서민적인 군의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을 수시로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게끔 저희 사무소를 민원장터로 개방하여 비례대표 군의원을 지냈던 국민의당 송인숙 후보도 재기를 목표로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외국인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여성 관련 정책들을 활발하게 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석구석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제가 눈길을 주면서 살펴볼 것이고 여성 복지를 위하여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더 열심히. 무소속으로 출마한 설승용 후보는 음식 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 복지를 강화하고 취약 지역에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곽 지역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용 가스보다는 훨씬 싼 값에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저장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관계망을 구축해서
무소속 정규식 후보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고령층에 선진화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6차 산업을 활성화시켜 침체된 농촌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시골에서도 얼마든지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을 만들기 위해서 6차 산업의 어떤 기틀을 만들고자 하고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무소속 송미숙 후보는 노인 치매 예방 및 관리와 함께 이른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에도 힘을 쏟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을 보러 가지 못하고 또한 목욕탕에도 가지 못하고 그 서비스 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령층 유권자의 표심 향방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무소속 후보들이 추진하고 있는 단일화도 이번 보궐선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민의당이 불공정 경선 논란이 일었던 여수 갑 선거구 경선을 무효화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어제 최고위원회를 열고 주승용 원내대표 경선 개입 등 불공정 경선으로 논란이 일었던 여수 갑 선거구의 경선 무효를 결정하고 여론조사 경선에서 1위를 했던 이용주 변호사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이번 결정으로 경선에 참여했다가 패한 김영규, 김경호 예비후보는 탈당 뒤 무소속 출마의 길이 열렸습니다. 한편 김영규 후보는 어제 여수 시민의 공정한 심판을 받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 출마했던 국민의당 김승남 의원이 공천 탈락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여수 MBC와의 통화에서 황주홍 의원과의 1, 2위 결선 투표 요구가 최고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역 당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조만간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2일 재심위원회에서 재심 신청을 기각당한 김 의원은 어제 비공개로 진행된 국민의당 최고위원회 회의장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당직자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순천시 선거구 예비 후보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선거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는 500억 원 규모의 호남권 잡월드 유치로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른 청소년들의 체험학습과 진로교육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관규 후보는 농사를 짓지 못하는 천수답을 활용해 태양광 설비를 늘리고 녹색 교통수단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할 방침입니다. 국민의당 구희승 후보는 방치돼 있는 좋은프라자 같은 대형 건물을 공공기관 합동청사로 활용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려던 심정우 새누리당 부대변인이 광주 광산 을 선거구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심 부대변인은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 등과 본선에서 경쟁하게 됐습니다. 심 후보는 당초 여수 을 선거구에 출마했었지만 김성훈 후보가 단수 공천됨에 따라 광주 광산 을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유달산과 고화도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30년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시작됐습니다. 목포시와 민간 사업자 간의 실시 협약이 체결돼 내년 말 가동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목포시와 민간 사업자가 해상 케이블카 건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 사업 용역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사업이 가시화된 겁니다. 총 사업비 510억 원은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고 주차장 부지만 목포시가 30억 원을 들여 구입한 뒤 향후 시설 일체를 기부 체납받을 예정입니다. 케이블카 노선은 고화도에서 유달산까지 3.6km로 국내에서 가장 길고 이 가운데 해상 구간만 860m입니다. 관련 행정 절차를 마치는 대로 착공돼 내년 말에는 해상 케이블카 운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타당성에 지금 135만 명이 지금 탑승하고 돼 있는 것보다는 더 훨씬 많은 200만 명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되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포시는 30년에 걸친 유달산 케이블카 건설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본격 해양 관광 기반 시설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서 아주 정말로 우리 목포 시민들이 바라는 소망하는 그러한 관광 산업으로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실시 협약이 체결되는 동안 해상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식장 밖에서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올해 초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던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 대란이 또다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지원금이 끊길 상황이라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은 어떻게 고비를 넘길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광주시와 교육청이 마련한 예산은 석 달 동안 지원할 수 있는 311억 원입니다. 이 예산은 유치원의 경우 지난 11일 전후에 바닥이 났고 어린이집은 이번 주 안에 소진됩니다. 원화가 100명 미만인 대부분의 유치원이 운영비의 80~90%를 누리과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서 예산 지원이 끊길 경우 곧바로 문을 닫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인건비가 60~70%를 차지해요. 60%, 70%를. 그러면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인건비는 줄 수가 없다는 게 딱 답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광주시 교육청은 다음 달 하순에 열릴 시의회 임시회에 유치원 관련 추경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관련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해결하라고 촉구할 방침입니다. 광주를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문제를 4월 총선의 이슈로 삼아서 해법을 찾으려 했지만 이조차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방정부의 수장인 시도지사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하든가 그래서 승리를 하든가 아니면 지방정부가 고스란히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은 다 예산을 세워야 할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은 대책 없는 4월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7곳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현재 대관령이 영하 2도, 춘천이 영하 2.2도, 서울도 1.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바람 덕에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눈비는 모두 그쳤는데요. 앞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7도, 청주 2.2도, 전주 1.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광주 14도, 대구 12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강원도와 경상도 곳곳에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주말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